오셨어요? 어느 멋진 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스콘을 구우며 새벽을 엽니다. 이번엔 비어먹기 쉽게 비스코티처럼 길쭉한 모양으로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라디오 영어 방송을 들으면서 간단한 요기를 하며 오늘의 계획을 세우고 가벼운 독서를 합니다. 찾는 거 진짜 웃기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춤 찾는 거. You kind of countrified it. Yeah, I try to make it sound pretty good. And I was watching it on YouTube at the same time, and your jaw was like, oh, countrified. 네, 일부러 이렇게 했습니다. 느낌이 있어. 나는 나 자신을 찾아 헤맸으나 결국 신을 발견했다. 나는 신을 찾아 헤맸으나 결국 나 자신을 발견했다. Being aware of being aware. 이 책은 인도 베단타 철학의 핵심 질문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간결하고도 통찰력 있는 답변이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나는 사실 진짜 나가 아니다. 그것은 진짜 나의 무언가 덧입혀진 것이다. 내 이름은 나에게 부여된 것이지 진짜 나가 아니다. 나의 직업은 나에게 일정 동안 부여된 역할이지 나가 아니다. 내가 입은 옷이 내가 누구인가를 결정짓지도 않는다. 인과관계 속에서 맡게 된 부모, 자식, 부부, 형제, 자매, 친구, 부하, 상사, 동료 등의 역할 역시 내가 일시적으로 맡고 있을 뿐이다. 내 집, 내 차, 내 오디오, 내 전화기, 내 컴퓨터, 내 캠핑 장비, 내 자전거, 내 운동기구 역시 다 내가 잠시 갖고 있는 것이지 나 자신이 아니다. 내게 부여된 것, 내게 부여된 모든 것, 내가 맡은 모든 역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이 밖에 나를 한정짓는 모든 것을 다 제외하고 남는 것이 진짜 나다. 그 진짜 나의 다른 이름이 곧 알아차림, awareness이다. 내가 이러저러한 역할을 맡고 있고 이런저러한 것을 갖고 있으며 이러저러한 경험을 하고 있음을 늘 알아차리고 있는 존재가 곧 진짜 나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일어남을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존재가 곧 진짜 나다. 이 진짜 나를 알아차리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늘 알아차리고 있다. 다만 잊고 있을 뿐. 뒤에 배경에 늘 있다. 나는 이것을 배경자라 부른다. 스파이라가 이 책에서 영화 스크린에 비유하는 것이 바로 이 배경자다.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 내가 사는 집, 내가 운전하는 차, 나의 지위, 나의 권력, 나의 이미지, 나의 명예, 나의 체면, 나의 업적, 나의 사업, 그 밖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역시 휴대폰과 마찬가지다. 이런 것들은 내 것이기는 하지만 나인 것은 아니다. 나의 이름, 직업, 나의 성별, 성격, 몸, 생각, 감정, 기억, 특성, 행동, 습관, 인간관계 등도 모두 마찬가지이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내 것에 불과한 것이고 나에 관한 것일 뿐 그 자체가 곧 나인 것은 아니다. 내가 소유하는 것, 그 어떤 것에도 진짜 나라 할 만한 것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것과 나 자신을 구분하지 못한다. 내 것을 곧 나라고 착각한다. 말하자면 내 손 안에 휴대폰이 곧 나라는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엄청난 착각으로부터 수많은 번뇌와 괴로움과 두려움과 분노가 발생한다. 이 착각이 편도체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활성화시킨다. 내가 소유하는 모든 것은 나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고 다만 우연히 나에게 나타났다가 나를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뿐이다. 내 생각도 나의 감정도 내 것일 뿐 내가 아니다. 내 생각이나 감정은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일 뿐 내가 아니다. 나의 경험, 감정, 생각, 기억, 느낌 모두 다 마찬가지다. 내가 지닌 온갖 소유물들 역시 그 자체로서 나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차리고 인식하고 경험하는 주체가 진짜 나다. 나는 인식 주체이다. 경험의 주체다. 따라서 나에 대한 묘사는 불가능하다. 실체할 것도 없다. 인식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눈이 눈을 볼 수 없듯이 나는 나를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다.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나에 관한 모든 것은 나의 본질이 아니라 그저 내 것에 불과한 것들이다. 그러기에 인식 주체로서의 진짜 나의 자리는 늘 텅 비어 있다. 공이다. 그러나 없는 것은 아니다. 인식 주체로서의 나는 분명히 존재한다. 없는 것이 아니라 늘 있다. 그러나 비어 있다. 텅 빈 곳과 같다. 공간이 있어야 사물이 존재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사물일 뿐이지만 그러한 사물의 존재를 통해 우리는 공간, 즉 텅 빈 곳이 존재하는 것을 안다.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의 배경에는 공간이 반드시 존재한다. 마치 존재하는 모든 소리에는 고요함이 배경으로 존재하는 것과 같다. 공간이 고요함은 모두 텅 비어있는 배경과도 같은 존재다. 텅 비어있는 배경으로서 늘 거기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나다. 그것이 배경자아다. 텅 비어있는 그 자리는 알아차림의 자리이고 명료한 의식의 주체로서의 배경자아다. 이게 진짜 나다. 배경자, 텅 비어있는 배경으로서 늘 거기 그렇게 존재하는 것.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인식의 주체는 경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묘사나 설명이 불가능하지만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인식의 주체의 존재는 부정할 수 없게 된다. 나는 인식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인식 주체로서 늘 거기에 그렇게 존재한다. 제법 무아의 가르침이 인식 주체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제법 무아에는 내가 없다. 이것도 저것도 내가 아니다라는 것은 인식 대상으로서의 내가 없다는 것일 뿐이다. 제법 무아가 부정하는 것은 인식 주체로서의 진짜 나가 아니라 인식 대상으로서의 나에 관한 어떤 것들일 뿐이다. 제법 무아임을 깨닫고 알아차리는 진짜 나까지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이 곧 내가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수록 나는 그러한 것들에 휩쓸리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인식 주체로서의 나는 늘 고요하고 평온하고 흔들리지 않는 존재라는 것도 점차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 홍수가 나서 세상에 휩쓸려 내려가도 나는 물이 닿지 않는 모래섬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홍수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을 섬으로 삼고 피난처로 삼아 의지한다는 뜻이다. Interesting. 예전 영상을 보신 구독자분께서는 얼마 전 사라 생일날 저희 어머니께서 온누리 상품권을 선물로 주신 것을 기억하시지요? 휴일인 오늘은 그 상품권을 사용해서 장을 보기 위해 오프닝 시간에 맞춰 아침 일찍 재래시장으로 향합니다. 지렁이입니다. 저는 심한 벌레 공포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늘에 계신 우리 오빠가 고등학생이었고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오빠가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렁이는 인간에게 해로운 것은 전혀 없고 이롭기만 한 동물이니 지렁이는 반드시 살려줘야 한다고요. 비가 내려 지면에 물이 차서 숨쉬기가 어려운 지렁이들이 숨을 쉬러 지면 위로 올라오는데 흙 위에 있지 않고 꼭 길 위까지 기어나오는 바람에 흙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말라 죽거나 천적의 먹이가 되거나 무심한 인간의 발에 밟혀 죽는다고. 그러니 길 위에 지렁이가 보이거든 살아있는 나뭇가지를 꺾지 말고 반드시 주위에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를 이용해 지렁이를 다시 흙으로 돌려주라고. 선천적으로 건강이 좋지 못했던 오빠는 일찍이 오랜 병원 생활을 하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런 오빠는 자신보다 7살이나 어린 여동생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그를 위해 실천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랬나 봅니다. 오빠의 바람대로 저는 지렁이는 너무나 무서워하면서도 살려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너무 무서워도 지렁이를 볼 때마다 오빠가 했던 말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제가 되어버렸거든요.
한 번은 제 팔뚝만큼 긴 통통한 지렁이를 발견하고 구해주려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는 주었지만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아 공포에 질려 땅만 가만히 내려다보고만 있었더니 지나가던 한 어르신께서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으시기에 사정 이야기를 했더니 허허 웃으시면서 나도 지렁이 한 번씩 구해준다고 하시며 나뭇가지를 달라고 하시더니 제 대신 지렁이를 구해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땐 지극히 이성적인 제가 감성적이 되어 혹시 오빠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가 나 도와주라고 수호천사를 보내줬나? 라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Let's go home. We are going to die here. Let's go home. Come on. Oh my goodness. This is huge. Let's go home. Come here. You're going to die here. Let's go home. Let's go. You stay here. Don't come out. 아주 구수한 노래가 흘러나오는 재래시장 속 작은 마트를 찾았습니다. 깻잎이 꽤 많이 들어있는데 단돈 1,000원입니다. 온누리 상품권 사용 가능하죠? 가능한데 6,000원부터 사용 가능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현금 결제. 네. 네, 수고하세요. 6,000원 이상 구입 시에만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덕분에 알게 되었습니다. 재래시장에 오면 꼭 들리는 떡집입니다. 떡을 고르며 흘깃 가게 안을 보니 여사장님께서 의자 위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계십니다. 일부러 시간을 조금 끌며 떡을 고르면서 혹시라도 사장님이 소음이 깨지 않으실까 지켜봤지만 그 정도로는 어림없어 보입니다. 조용히 다가가서 흔들어 깨우면 갑자기 다가온 사람 때문에 오히려 더 놀라실까봐 일부러 큰 소리로 모른 척 말을 걸기로 합니다. 사장님, 온누리 상품권 사용 가능해요? 네? 온누리 상품권. 네. 비닐봉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 기장 가서 내가 쓰면 되니까.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가세요. 네. 오늘도 많이 파이소. 나라 경쟁에서 많이 팔지. 나라 경쟁의 이 모양 이 꼴인데 무슨 많이 팔겠네. 사장님, 요 가지 하나 할게요. 싸움질이 나고 뭐 좀 있어야 잘 되겠는데. 네, 감사합니다. 여기가 저번에 대비 청경채 1,000원. 깻잎은 같은 값이라도 제가 조금 전 마트에서 구입한 것이 양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 소소한 행복을 느낍니다.
어머니 간식을 준비합니다. 어머니 침대로 배달. 어머니 지인께서 선물로 배송 주문해 주신 전복이 도착했습니다. 보기보다 무겁습니다. 아직 살아있네요. 솔로 박박 세척을 했더니 전복들이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한 마리는 그제서야 한숨을 내쉬어 봅니다. 익히지 않은 해산물은 스스로 먹지 않는 사라는 자기에게 보여만 달라고 합니다.
전복 손질하는 방법은 아버지께로부터 배웠습니다. 접시에 담으면서 그리움에 잠시 코끝이 시끗해져 옵니다. 이로써 어머니 드실 전복회가 완성되었습니다. 회로 드시고 남은 전복은 버터와 소금으로 간을 한 전복 버터구이를 만들어 드립니다. 소금 간을 하기 전 사라를 먼저 먹입니다. 갑자기 전복의 단면이 찜질방에서 하는 양머리를 닮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드시고 남은 전복 버터구이와 전복 내장을 넣어 전복 솥밥을 만듭니다. 어머니께서 한동안 전복 생각은 안 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사온 손두부로 두부김치를 만들어 먹습니다.
사라는 강아지로 치면 포인터 같습니다. 원하는 게 있으면 코로 원하는 게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지금은 옷장 속에 있는 쌩쌩이, 즉 아버지 면도기를 꺼내어 놀아달라고 하는 중입니다. 사라가 가리키는 바로 저 문 뒤에 쌩쌩이가 있습니다. 당장 하고 싶은 공부가 있는데 사라의 이런 모습에 제 마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 공부 시간은 조금 미루고 한동안 사라와 놀아줍니다. Now you're using both hands. That's cool.
허기가집니다. 저는 김치와 막김을 고명으로 얹은 비빔 모밀냉면을 만들어 먹습니다. 어머니는 물냉과 비냉 둘 다 만들어 드립니다. 어머니는 싫다고 하셔서 김치 고명은 얹지 않았습니다. 후식으론 새벽에 구운 다크 초콜릿 칩 오트밀 비스코트를 곁들여 소이 밀크티를 즐깁니다. You in. Not by the hair of my chinny chin chin. 그냥 재밌어서 안 말한 거죠. 그런 뜻인가요? Maybe you could try saying it to someone. Maybe your husband or wife wants you to clean up. 야, 설거지 좀 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not even the slightest chance 같은 느낌이에요. 그죠? 네. 절대 안 할 거야. 네, not by a hair 이러면은 뭔가 However, it is still rather hard, so please be careful when you drive. also, you know, with the heavy rain and stuff, we often get reminded of how quickly roads can get flooded. So if you are ever going through underpasses, please avoid going that route. I'm going on a 5-day trip to Macau. So, whoa. Wow, lucky you. I am not jealous at all. So jealous. It feels like I'm joking. The time is now 6 o'clock. 교통부터 비즈니스 영어까지. Bite into new English expressions. When somebody says, "How are you?" how do you usually respond? Well, you could say, "I'm fine, and you?" But how about saying something better, like, "I'm great," or "I'm doing fantastic"? There are many ways and different ways of responding to these questions, and if you're curious and you want to know how, all you have to do is to ask us. That's right, because in this segment, we will dig into one sentence per day. So don't hesitate or be afraid to ask any English expressions. 네, 궁금한 표현이 있다면 물어봐 주세요. 여행을 갔을 때 이 아버지가 항상 I'll take you to the airport. So nice. You know, dads are always good at that kind of stuff. I'll take you to the airport. Yeah, you thank him enough? Yeah, I should thank him more. Yeah, that's good. 네, I'll take you to the airport. Are there any other similar expressions like I will take you to the airport은 맞는 표현인데 조금 딱딱할 수도 있는데요. So let me take you to the airport. Let me take you to the airport. Yeah, let me take you there. Yeah, it's a bit more casual, I think. I guess if you want to give them a room, like an option room, a room for, I guess, to think about it. I like it. I like getting a ride to work sometimes. Oh, that's good. I'll take you to work. And you better buy that person something. I do. A cup of coffee. My love Latte or is all something. they need. Yeah, so how could you answer this question? So if I say to you, oh, I'll take you to the airport. Yeah. And they say that it's really hard to eat it. 이 독특하고 강한 향을 지녀서 호불호가 크게 나뉘는 이 채소는 사실은 수많은 영양학적 효과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처음 먹어봤을 때가 한 20몇 년 되는데요. 오, 기억나네요. Well, we've got people welcoming you here as well. They were worried about you saying. Thank you. 위라 카면 짐이 오늘은 어디 갈 거고요. 오늘은 갈랐고요. 데이빗도 네. 그렇고 특히 이게 좋아할 공간이에요. I think if I'm not wrong, you have mentioned this place more than like 2-3 times for sure. Oh yeah. We are taking you guys to Yeongdo today, and there is a really retro themed alley where you've mentioned that today I'm taking you guys to Kankani, Art Village. I've been there
Recently? Like 2 years ago. Yeah. Oh, it's really, really cool. 제가 좋아하는 네일클로버가 2개나 들어있는 20분짜리 모래시계입니다. 살림수를 늘리는 걸 좋아하지 않아 좀처럼 물건을 잘 구입하지 않는 저의 눈에 띄어 얼마 전 중고거래 앱을 통해 좋은 이웃분께 구입해왔습니다. 이 네일클로버 모래시계는 앞으로 자기 개발을 위한 공부를 할 때 저의 집중력을 올리는 데에 잘 사용될 것입니다. 갑자기 같이 공부하자고 사라가 제가 보고 있는 책 위에 들어 눕습니다. 늘 그렇듯 책에 대한 저의 관심을 자기에게 돌리려는 것이지요. 앞으로 엄마가 공부 모드에 제대로 들어가면 우리 사라에 대한 엄마의 관심이 책에 더욱 많이 뺏길 텐데 엄마가 안 놀아주면 놀아줄 리가 없는 외동묘의 숙명에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공부하기 전 사라에게 충분한 관심을 줍니다.
구독자분들께 미리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앞으로는 라이프로그나 저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보단 Study with me 형식의 몇 시간씩 줄곧 공부만 하는 영상이 더 많이 업로드 될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는 자기 개발에 몰입을 하기로 뜻을 세웠거든요. 혹시라도 저와 함께 자기 개발을 위한 공부를 할 뜻이 있으신 구독자분이 계시다면 제가 공부를 하는 동안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시는 것 대환영입니다. 그럼 구독자님들도 오늘도 멋진 날 되세요.